요즘 날씨 너무 덥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진짜 여름 맞나 싶을 정도예요. 예전 여름하고는 뭔가 다르죠? 예전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이 말,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나이 들어서 더위를 더 타는 건가? 그런데요,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기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올해만 해도요, 6월 중순인데 기온이 35도, 36도를 넘긴 날이 있었어요. 이건 여름이라기보단 거의 사우나예요, 사우나. 그런데 아직 7월, 8월 본격적인 여름이 남았잖아요. 이걸 어찌 견디나 싶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밖에 나갈 일도 많고, 약속도 있고, 병원도 가야 하고. 뉴스에서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노인 3명, 폭염에 쓰러져 숨져. 선풍기만 틀어놨지만 결국. 그런 기사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요,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이에요. 안 지켜서 생긴 일입니다. 맞습니다. 지키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본만 지켜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위는요, 참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젠 더위가 생명을 위협하니까요. 예전엔요, 조금 땀 흘리면 부채질하거나 시원한 물 한 잔이면 괜찮았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지금은 생존의 문제예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고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저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더위는 버티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난 아직 멀쩡한데 뭐 하면서 무심코 넘기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어지럽고 숨 막히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위라는 게 내 몸 안에 조용히 쌓였다가 어느 순간 퍽 하고 터지듯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생각보다 빨라요. 물도 마셨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실제로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 중 하나래요. 요즘 기후는요, 우리가 겪어온 그냥 덥고 불쾌한 여름이 아닙니다. 생명 위협형 폭염이에요. 예전엔 선풍기 하나면 충분했죠. 창문 열어놓고 부채질하면 시원했잖아요. 그땐 밤에도 바람이 솔솔 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밤에도 30도, 한밤중에도 땀이 줄줄. 창문 열어봤자 뜨거운 바람만 들어오죠. 이게 바로 열대야예요. 이 열대야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제는 몇 주씩 계속되잖아요. 몸이 회복될 시간이 없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왜 나이 들면 더위에 이렇게 약해질까? 이 질문의 답을 알면요, 대처 방법도 훨씬 분명해져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듣다 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것만 지키면 이번 여름 무조건 산다 하는 결론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은 불안했지만 끝은 든든하게 마무리될 겁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왜 노인은 더위에 특히 위험한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겠죠. 왜 노인은 더위에 특히 위험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난 나이 들긴 했지만 아직은 건강한데. 하지만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노화는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꾸준히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더위에 취약하다는 건 단순히 더 잘 땀 흘린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고온에 노출됐을 때 우리 몸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면서 땀을 흘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더위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우리 몸의 센서가 무뎌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더워도 몸이 바로 반응해서 땀도 나고 시원한 데로 가야겠다 생각도 들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반응이 한 박자, 두 박자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몸속 열은 가득 찼는데 정작 본인은 그냥 좀 더운가 하고 넘기게 되죠. 이게 바로 폭염의 함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땀이 잘 안 나는 체질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더워도 땀이 잘 안 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땀은 우리 몸의 냉각장치예요. 땀이 나야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체온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약해지면 몸 안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온열질환이에요. 일사병, 열사병, 열탈진. 다 같은 폭염으로 인한 질병들입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처럼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죠. 이런 질병들은 폭염 상황에서 몸을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혈압은 급격히 올라가고 몸은 점점 탈수 상태로 가면서 결국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노년기는 갈증을 잘 못 느끼는 시기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 안 마셔도 괜찮아 하다가 몸 안은 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심각한 온열 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다 겹치니까 노년기에는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위에 민감하고 치명적인 상황이 쉽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노년기는 체온이 올라가도 덜 불편하게 느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38도, 39도까지 올라도 그냥 좀 더운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신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쓰러지면 이미 늦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더위에 취약한 이유는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고 땀이 잘 나지 않고 갈증 감각도 둔해지고 만성질환이 위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노인층에서는 폭염이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하지만요, 이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면 이번 여름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체온 조절 기능의 노화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인은 추위보다 더위가 더 위험하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온을 내리는 능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중요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우리 몸은 늘 36.5도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떨고 그렇게 해서 체온을 일정하게 맞추죠.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뇌 속의 시상하부라는 기관입니다. 일종의 체온 조절 센터예요. 이 센터가 더위를 감지하고 야, 지금 덥다. 땀 좀 흘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상하부의 반응이 느려지고 약해져요. 예전에는 금방 느끼고 금방 반응하던 게 이제는 지금 덥나? 하면서 반응이 늦는 거예요. 반응이 늦으니 몸도 늦게 땀을 흘리고 그 사이에 체온은 쑥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땀이 나도 양이 적어요. 피부 땀샘도 같이 노화되거든요. 결국 열은 쌓이고 몸은 과열되고 심장은 더 세게 뛰고 숨은 가빠지고 그렇게 위기가 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노인은 피부도 얇아지고 혈관도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 말은 곧 열을 밖으로 잘 못 뺀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더우면 혈관이 확장돼서
피부로 열이 잘 빠져나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잘 안 늘어나요. 이게 바로 냉각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또 심장도 약해지잖아요. 심장이 힘있게 피를 못 보내면 몸의 열도 잘 안 퍼지고 결국 열은 몸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몸이 점점 마르기 시작해요. 즉, 수분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탈수예요. 탈수가 시작되면 피도 끈적해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심하면 쓰러져서 혼수 상태까지 갑니다. 이게 그냥 더워서 땀 좀 흘리는 수준이 아니라 몸 전체가 과열되고 마르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본인이 느끼기 전에 벌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좀 덥네 하면서 나가셨는데 30분도 안 돼서 어지럽고 숨이 차고 속이 울렁거리고 이때쯤이면 이미 몸은 과열 상태예요. 그런데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변화를 알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소보다 더 자주 물을 마시고 몸이 덥다 느끼기 전에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냉방 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대응만 잘해도 우리 몸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껏 몰랐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름을 지켜줄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더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현실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폭염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 데이터를 통해 들여다보시겠어요? 혹시 이런 숫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제 통계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나라 폭염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온열 질환 신고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2,000건이었고 2024년에는 무려 3,500건을 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매년 폭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3,040%씩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망자 수입니다. 6월에서 8월 사이에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분이 2020년엔 50명도 채 안 되던 수가 지난해엔 15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말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죠. 특히 주목할 통계는 그중 60세 이상 시니어의 비율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이었어요. 즉, 열로 인해 생명을 잃은 10명 중 8명은 우리 또래 시니어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게 볼 숫자가 아닙니다. 이 통계만 봐도 노인층에게 폭염은 사소한 불편이 아니라 진짜 생사와 연결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이 수치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점점 더 길고 더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한여름이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비정상적으로 긴 폭염이 이어집니다. 이런 기후 변화와 함께 체온 조절이 약한 시니어들은 그만큼 더 오래, 더 강한 폭염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 사회가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건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들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 방문율이 매년 늘고 있어요. 2019년엔 하루 평균 500명이었는데 지난해엔 그 수가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집에 에어컨이 없거나 전기세 걱정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라도 시원한 곳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도 마찬가지예요. 온열질환 의심 환자 내원 건수가 2020년엔 여름철 평균 하루 30건 정도였다가 2024년에는 하루 90건까지 올라갔어요. 하루에 90명씩 병원에 실려온다니 이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 여름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준비하고 대응하면 이런 수치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것. 둘째,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 지금까지 통계를 통해 본 폭염의 현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씩 알아볼 시간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행동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생존율이 확 좋아집니다. 그럼 이어서 5단계로 넘어갈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폭염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딱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하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물 마시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생존의 핵심은 수분입니다. 이건 진짜로 목숨과 직결된 문제예요. 우리 몸은 체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땀을 내서 열을 식히는데 이때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점심 식사 전후로 물 한 컵, 오후 34시쯤에도 물 한 컵, 잠들기 12시간 전 물 한 컵. 이렇게 하루 46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물만 마시기 힘드시면 보리차나 옥수수차, 전해질 음료도 괜찮아요. 단, 당분이 너무 많은 음료는 피하셔야 해요. 두 번째, 낮 시간 외출 삼가기입니다. 특히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햇빛이 가장 강하고 기온도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간이죠. 이 시간엔요, 병원 예약은 오전이나 저녁으로 조정하고, 외출해야 할 일은 가능하면 미루시고, 꼭 나가야 한다면 그늘진 길이나 냉방시설이 있는 곳으로 동선을 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양산이나 모자, 선글라스. 이런 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생존 도구입니다. 꼭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복장도 중요합니다. 면 소재, 밝은 색, 통풍 잘 되는 옷. 이게 기본입니다. 두꺼운 속옷, 검정 옷 절대 금물이에요. 세 번째, 몸의 이상 신호 무시하지 않기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숨이 가쁘다, 머리가 띵하다, 어지럽거나 눈앞이 핑 돈다, 손발이 축축하게 젖고 식은땀이 난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그 즉시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물을 마시고 몸을 식히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절대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런 초기 증상을 무시하면 진짜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으니 서로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폭염 속 생존을 위한 세 가지 핵심 행동. 1. 물 마시기, 미리미리 자주 마시기. 2. 낮 시간 외출 피하고 복장 신경 쓰기. 3. 몸의 이상 신호 절대 무시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온열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지 냉방과 수분 관리법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더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냉방과 수분 관리법 시니어 분들께 꼭 맞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에어컨이 있긴 한데 잘 안 틀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이 부분 진짜 꼭 들으셔야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중요한 실천법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냉방 관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아예 안 틀거나 틀어도 너무 짧게, 너무 약하게 사용하세요. 그 이유 대부분은 전기세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 시니어분들께 에너지 바우처나 냉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꼭 한번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에어컨을 아끼기 위해 이렇게 해보세요.
낮 시간에는 커튼 꼭 닫기. 한번 시원하게 틀고 선풍기 같이 돌리기. 에어컨 바람이 부담스럽다면 2627도 정도로 맞춰놓고 선풍기로 순환시키기.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도 요령껏 사용하셔야 해요. 무작정 얼굴로 바람을 맞는 게 아니라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쓰는 겁니다. 특히 밤에는 열대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땐 에어컨을 타이머 1시간 설정해 두시고 그 후엔 선풍기 약풍으로 유지하면 전기도 절약하고 수면의 질도 높일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수분 관리법입니다. 앞서 물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엔 구체적인 수분 유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수분이 유지되도록 돕는 음식이나 습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세요. 짜면 더 갈증나고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참외 등 수분 많은 제철 채소과일 자주 드시고요. 국이나 찌개 대신 미지근한 보리차, 오이 냉국 같은 시원한 음식 드셔보세요. 그리고 물을 마실 땐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컵 하나를 들이키는 게 아니라 작은 컵으로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텔레비전 옆, 식탁 한쪽, 안방 테이블 위, 이렇게 생활 동선에 맞춰 배치해두면 자연스럽게 물을 더 자주 마시게 됩니다. 하나 더 꿀팁 드릴게요. 차가운 수건 활용법입니다. 세수할 때나 외출하고 돌아와서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 뒤나 이마, 겨드랑이에 대는 것만으로도 몸의 열을 빠르게 내릴 수 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집에 냉방기기가 아예 없다면 가까운 무더위 쉼터나 경로당, 복지관 등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무더위 쉼터에는 냉방도 잘 되어 있고 의자나 음료수도 준비되어 있어요.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 정도로 괜찮을까 싶더라도 몸은 큰 도움을 받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훨씬 시원하게,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어요. 다음은 더위 속에서도 기운 잃지 않도록 몸을 지켜주는 영양 팁 알려드릴게요. 여름에 꼭 챙겨야 할 음식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번엔 여름 더위 속에서 우리 몸의 기력을 지켜줄 음식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입맛이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럴 때일수록 제대로 먹어야 여름을 이겨낼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름철 꼭 챙겨야 할 음식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엔 수박이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0% 이상이라 탈수 예방에 탁월하고요. 몸속 열도 내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거기다 칼륨이 풍부해서 더위로 지친 몸에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 단,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은 양은 피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여름엔 오이 냉국 한 사발. 많이들 드시죠? 오이도 수분 함량이 높고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더운 날 위에 부담이 없고 입맛도 살려주니까 입맛 없을 때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부예요. 두부가 왜? 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여름철 체력 보충에는 고기보다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부침, 두부냉채, 두부김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참 많죠. 네 번째는 현미밥입니다. 요즘 입맛 없다고 흰죽만 드시는 분들 계신데 오히려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현미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기운을 북돋아주고 더위에 지친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좋아요. 물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흰쌀밥에 현미를 살짝 섞어서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여름에 삼계탕 많이 먹잖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닭고기는 고단백 식품이면서도 기름기가 적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가슴살이나 안심 부위는 부담 없이 드시기 좋아요. 삼계탕처럼 푹 고아 만든 국물 음식은 수분도 보충되고 입맛도 살려주는 일석이조의 음식입니다. 이 외에도 토마토, 가지, 참외, 생강이 들어간 음식, 이런 것들도 여름철 몸에 좋은 식재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 반대로 여름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너무 맵거나 짠 음식, 기름진 튀김류, 카페인이 많은 음료, 커피, 에너지 음료 등 이런 것들은 체온을 더 올리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여름철엔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찬 음식 많이 먹다 보면 배탈 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온도의 음식으로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더위를 이기는 음식의 핵심은 수분 보충, 소화 잘 되는 단백질,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여름 밥상은 단순히 입맛 챙기기가 아니라 건강 지키기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먹는 것만 잘 챙겨도 몸이 더위를 훨씬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 하나하나 좀 더 신경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여름을 견디게 해주는 실용 도구들 소개해 드릴게요. 휴대 선풍기부터 쿨매트까지 간단하지만 효과 좋은 아이템들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름에 밖에 나갈 때 바람만 있어도 다르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막상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실용 도구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부터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생존 장비들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작은 크기로 들고 다니기 편하고 간편하게 목이나 얼굴에 바람을 보낼 수 있어요. 배터리 교체형이거나 USB 충전 가능한 제품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산 이 선풍기 하나면 병원 가는 길도 시원했어요. 라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작은 선풍기 하나가 폭염 속에서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쿨스카프 냉각 스카프입니다. 물에 적셔서 목에 걸어두면 1시간 정도 시원함이 유지돼요. 엄청 차갑진 않지만 목 뒤에 큰 혈관을 식히고 전체적인 체감 온도를 낮춰줍니다. 세 번째는 쿨토시 혹은 쿨 장갑입니다. 팔이나 손을 덮는 얇은 냉감 소재 제품들이 햇빛 직사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피부에 직접 시원함을 줘요. 네 번째는 쿨매트, 쿨베개입니다. 침대나 의자 위에 놓으면 몸에 접촉하는 면의 온도를 내려주어 푹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열대야 자주 겪으시는 분들께 만성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쿨링 패치, 아이스팩입니다. 가는 길에 갑자기 힘든 느낌이 들면 찰랑거리는 아이스팩을 손목이나 이마, 목 뒤에 붙이세요. 순식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자외선 차단 파라솔 또는 모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외선 차단 목적이 아니라 햇빛 열을 막는 목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양산이나 모자 안쪽이 하얀 제품은 열 반사율이 높아 시원함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쿨 반지 혹은 쿨 팔찌입니다. 냉각 기능이 들어간 반지나 팔찌는 목이나 손목의 맥박이 뛰는 부분을 시원하게 유지해주고 몸 전체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도구들은 단 한 번의 구매로 한여름 내내 강추위 기능처럼 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써보니 저도 안정감이 생겼어요. 작은 도구 하나하나가 실제로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다음에는 실제 시니어 분들의 더위 극복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직접 겪은 이야기 듣고 나면 막연했던 생각들보다 내가 더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론과 방법 위주로 이야기했죠. 이제는 실제 시니어 분들의 경험담을 통해 더위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들어보려 합니다. 혹시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래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요. 실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예요.
올해 75세이신데 작년 여름에 한낮에 동네 슈퍼에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숨이 차고 눈앞이 핑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슈퍼까진 걸어갈 만했는데 오는 길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 땀은 안 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집 도착하자마자 그냥 쓰러졌지 뭐야. 다행히 자녀분이 전화를 걸어 바로 응급차를 불렀고 병원에서 열사병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그 뒤로는 절대 낮 시간 외출 안 하시고 양산에 선글라스, 물병까지 풀장비로 갖추고 다니신대요. 그때 알았지. 몸이 늙으면 더위가 장난 아니구나. 이제는 물도 하루 6번은 꼭 마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대전의 이영철 어르신입니다. 난 남자고 더위에 강해라고 늘 말씀하셨던 분인데 지난해 7월 초에 자전거 타고 마실 다녀오다가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목은 안 말랐는데 자꾸 다리가 휘청거리더라고. 아무 느낌 없이 푹 쓰러졌어. 이후 병원에서 탈수로 인한 열탈진 진단을 받으셨고 무려 일주일 넘게 입원하셨어요. 지금은 절대 갈증을 기다리지 않고 30분마다 한 모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답니다. 자존심 세울 게 아니더라고. 그냥 살아야지 뭐.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세 번째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83세 임순례 어르신입니다. 혼자 사시는 데다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버텨오셨대요. 그런데 작년 여름 열대야가 이어지는 바람에 밤잠을 거의 못 주무셨고 며칠 뒤 기력이 확 떨어지셨답니다. 식사도 못하고 체중이 4kg나 빠졌대요. 자다가 땀이 줄줄 흐르는데 선풍기만 틀자니 몸이 으슬으슬하고 잠 못 자니 밥도 못 먹겠고 그때 근처 경로당에서 더위 쉼터 프로그램이 있다고 동네 복지사가 알려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에어컨 나오는 쉼터에서 지내셨대요. 거긴 냉수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낮에 거기서 자고 오니까 밤에 잠도 좀 오고 살겠더라고. 지금은 여름 되면 꼭 무더위 쉼터 일정부터 확인하신답니다. 이처럼 실제로 더위로 고생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위험이 뉴스 속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하지만 이분들 모두 작은 변화 하나씩으로 여름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물을 더 자주 마신다든지, 시간대를 바꿔 외출한다든지, 쉼터를 적극 이용한다든지, 그 작은 실천이 생명을 지킨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해서 살아남는 여름을 만들 수 있을지 마무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름철 폭염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 여름 이렇게만 하면 삽니다. 라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 이건 꼭 해봐야겠다 생각 드신 게 있었나요? 그럼 잘 오셨어요. 지금부터 드릴 루틴과 습관만 지키시면 올여름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눌러주시고요. 이제 진짜 살아남는 실천법 시작합니다. 먼저 하루 일과표를 한번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아침 7시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컵. 오전 810시 가벼운 산책이나 외출. 단 양산 모자 선풍기 필수. 오전 11시 시원한 간식 수박, 오이 등. 오후 12시 점심은 두부 닭고기 채소 위주로. 오후 14시 무조건 실내, 냉방 휴식. 쉴 땐 찬수건 목에 대기. 오후 5시 물 한 컵 스트레칭. 저녁 6시 소화 잘 되는 현미밥 저녁. 밤 9시 미지근한 물 한 컵. 밤 10시 선풍기 약풍 또는 쿨매트 활용 후 취침. 이렇게만 하루를 운영해도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더위에 지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체크리스트 만들기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날씨 몇 도지? 오전에 외출 계획 있나? 물병 챙겼나? 냉방기기 작동 잘 되나? 오늘 쉼터 가볼까? 이런 질문 몇 개만 반복해도 더위에 당하는 하루가 아니라 더위에 대응하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더위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이 이깁니다. 나이 때문에 지는 게 아닙니다.
정보와 습관이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르십니다. 이 영상으로 더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셨고, 왜 노인이 더 취약한지도 이해하셨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배우셨잖아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 한 컵 더 마시고 창문 커튼만 닫아도 됩니다. 낮 외출 피하고 저녁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혼자 참지 마세요. 무더위 쉼터든 경로당이든 복지사분이나 자녀분이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여름은 단순히 덥다의 계절이 아닙니다. 지켜야 한다는 생존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은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번 여름 꼭 무사히 잘 나길 바라며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